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요번에 지난 4월 7일날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의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1분기 때 77조 8천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요번에는 63조 원, 거의 10조가 넘는 그 매출 외형이 확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겨우 영업이익을 달성한, 작년 1분기 때는 14조 원대 영업이익을 발생했지만 요번에는 겨우 6천억을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겨우 적자를 모면한 수준을, 이 정도면 진짜 어닝 쇼크라고 말할만 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그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미국도 그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많이 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가 둔화됐고, 그 소비가 둔화된 데에 비해서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생산량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분기 사업부별로 추정치를 보게 되면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한 3조 원 정도 발생한 것은 갤럭시 S23 시리즈가 다른 그 직전 작년의 S22보다 훨씬 판매율이 좋아요. 왜냐면 이 갤럭시 S23은 1년 내내 판매해서 3천만 대를 팔았는데 이 갤럭시 S23은 요번 1분기에만 110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갤럭시 S23이 발표된 게 2월 달이니까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이 정도를 판매한 거니까 엄청 흥행에 성공한 거죠. 카메라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고 저조도에서도 잘 찍힌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전반적으로 갤럭시 S23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내놓은 스마트폰 중에서도 히트한 그런 작품에, 그러니까 히트한 제품으로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쪽에 3조 원 정도 이 영업이 발생한 것 같고, 그 디스플레이 쪽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중소형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그 모델이 하나 성공을 하면 이 디스플레이 쪽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 가전 쪽에서 한 3,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이쪽은 중대형 TV나 이런 쪽에도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납품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런 실적이 9천억대, 그래도 거의 조 단위의 그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부, DS 사업부가 이 적자를 대규모로 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흐렸죠. 자, 이 재고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분기별로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 보면 아주 황당할 정도로 지금 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때는 18조 정도 재고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꾸준히 늘어나서 29조 원까지 증가해 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그 반도체 공장 전체를 뭐 다 세우고 나서 새로 개비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이 재고만 팔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는 겁니다. 즉 한 분기 동안 공장을 아예 놀려도 될 정도로 재고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말해왔지만 2023년도 1분기 잠정 실적을 놓고 말할 때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산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도 계속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감산이 없기 때문에, 즉 계속 생산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내려왔죠. 작년부터 벌써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2분기 지나서 3분기 때부터 SK 하이닉스는 이제 감산에 돌입을 해서 재고 자산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줄였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 메모리 칩 쪽에서는 3등 업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업체도 먼저 감산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에 착수해 주기를 원했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생산을 늘려버리면서, 그러니까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고객을 뺏는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도 대규모 그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감산 없이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멈췄죠. 이 D램 쪽은 확실히 뭐 가격을 하락이 멈추는 상태고 낸드 쪽도 가격이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전업체들이나 이 전자제품, 반도체를 소비하는 쪽에서는 재고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가수요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이 메모리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 이 말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 중에 보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감산을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추정치를 보게 되면 화성 공장하고 평택 공장을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국내 생산 라인은요. 근데 평택은 이 3라인이 요번 3분기 때 정상 가동을 하게 됐고 지금은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라인이 굉장히 큰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3라인이 제대로 가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상반기 때 감산을 했던 것들을 하반기 때 다시 또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감산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전에 의미 있는 수준의 감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위적으로 아주 많은 수량을 감산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될지. 지금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감산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만큼 줄이는지는 뭐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챗GPT 4.0이 나오면서 이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이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증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D램 반도체와 낸드 반도체의 이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수가 있고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은 확 돌아설 겁니다. 지금 평택 공장을 보시게 되면 1공장, 2공장은 가동을 하고 있는 공장이고 3공장은 올 상반기에는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3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생산을 시작할 겁니다. 양산 라인을 돌릴 건데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4공장이 보이실 겁니다. 4공장은 터받기가 끝나고 이제 한참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에 이제 완공을 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3공장은 지금 양산 라인에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에게는 지금이 큰 장에 쓰고 있는 때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도체 제조 장비 쪽도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때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4월 7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300만 주나 샀어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아직 전날 보면 물론 100만, 2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많이 살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감산에 대한 정보가 이미 그때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3월 달 들어가서 이 실적도 이제 안 좋고 하니까 감산에 대한 내용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먼저 좀 전달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좀 선취매가 들어와서 지금 5만 원대부터 6만 원대 초반까지 가격을 쭉 끌어올렸었는데요. 그렇다가 4월 7일 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준의 감산을 하겠다는 걸 공식화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대규모로 사자가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적자를 면하게 되면 실적이 확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취매가 많이 들어온 거고요. 근데 이제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R&D와 설비 투자를 지속하겠다. 기존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들은 그대로 약속대로 투자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나 이런 쪽도 함께 R&D 하는 쪽도 그렇고 실적이 올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평택 3공장하고 내년에는 평택 4공장에 또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들이 꽤 괜찮은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스마트폰 갤럭시 S23 모델이 성공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잘 나가지만 이 반도체 재료 장비 쪽에 있는 종목들도 그 꽤 괜찮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생산 감산 결정 이거에만 그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서 나온 R&D와 설비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이 말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 장비 쪽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그 발표와 함께 딸려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으시면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부가 뭐 경제 불황일 때 정부가 투자해 주는 것과 그 재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이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대규모 투자의 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이런 쪽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